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규칙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게임의 규칙을 설계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 메커니즘 설계의 실제 사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히 옆자리 승객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보다 항공권을 훨씬 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설계가 숨어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궁금증의 해답이 바로 메커니즘 설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항공사가 바로 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를 가끔 억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비행기 좌석 가격, 그 비밀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공사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이 좌석 하나에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을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항공사가 아주 영리한 메커니즘을 하나 설계합니다. 바로 상품, 즉 좌석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으로 쫙 나눠서 고객들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는 낼 수 있어 하고 자신의 지불 의사를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격 차별 전략의 핵심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객 유형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분 1초가 아까운 출장객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여행객은 당연히 다른 좌석을 고르겠죠. 항공사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은 일반석 승객보다 무려 5배나 비싼 요금을 내기도 한대요. 약간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대가로 엄청난 추가 이익을 얻는 거죠. 자, 근데 메커니즘 설계가 이렇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되거든요. 다음 사례 보시죠. 여러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서비스는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 기업들이 오늘부터 요금 2배 이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정말 큰일 나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경제학 개념 2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빵집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빵 100개를 만드는데 총 200원이 들었다면 빵 한 개당 평균 2원이 든 거죠. 이게 평균 비용. 그런데 이미 빵 100개를 만들어서 오븐이 뜨끈뜨끈할 때 빵 하나를 추가로 더 만드는 비용은 어떨까요? 훨씬 싸게 먹히겠죠? 이게 바로 한계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정부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약 정부가 소비자가 왕이다 하면서 무조건 싸게, 예를 들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만드는 족족 손해를 보니까 결국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서비스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합니다. 바로 가격 상한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요. 기업이 손해는 안 보도록 평균 비용보다는 가격을 높게 쳐주면서도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한계 비용에 최대한 가깝게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기업도 살리고 국민 부담도 덜어주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일 겁니다. 바로 세금 문제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과연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핵심은 바로 정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알 길이 없죠. 만약에 세율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밤새워 일해봤자 뭐해? 어차피 절반은 세금으로 나갈 텐데 하면서 일할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커니즘 설계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일할 의욕, 즉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행복, 즉 사회 후생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세금 제도를 찾아내는 것. 정말 어려운 과제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 메커니즘, 설계의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항공권, 독점 규제, 세금.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숨겨진 정보의 문제였습니다. 메커니즘 설계는 결국 이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좇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 판을 짜는 아주 스마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메커니즘 설계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떠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 이 규칙은 좀 비효율적인데? 혹은 이 제도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의 규칙을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고민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